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전기 일반에 대한 거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은 내부 저항이 117오음이죠. 그다음에 그 직류 전류계의 최대 측정 범위, 요 I가 150mA. 분류기 접속해서 전류계를 6A, 즉 측정 최대 전류값이 6A라는 거죠. 이럴 경우 분류기의 저항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이 분류기의 저항값이 얼마냐? 자, 그러면 측정 최대 전류값은 1 플러스 분류기 저항분의 전류계 내부 저항이죠. 여기에다가 이 전류계의 최대 눈금을 갖다 곱해주면 되죠. 이 식에다 그대로 주어진 값만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측정 최대 전류값은 6A죠. 1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분류기 저항은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 내부 저항이 117오음이죠. 그 다음에 전류계의 최대 눈금은 요 150mA니까 요거 암페어로 하면 0.15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분류기의 저항,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분류기 저항값 계산을 해보면 요건 3오음이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공식 꼭 암기해야 될 것이 요 분류기에 사용할 경우에 측정 최대 전류값 구하는 공식, 요놈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율기에 측정 최대 전압 구하는 공식, 요놈도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32번 가죠. 자, 32번은 선간 전압하고 임피던스를 갖다 주고 와이브와 연결할 경우에 상전류를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선간 전압이 220V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오음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상전류 Y부하죠. Y결선할 때 상전류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Y결선했을 때 이 상전류 값은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을 갖다가 나눠주면 되죠. 임피던스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델타 결선하고 이 Y결선일 때, 자, 델타 결선일 때 같은 거는요, 같은 거는 요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서로 같은 거죠. 선전압하고 요 상전압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요 Y 결선일 경우에는 요 선전류값하고 상전류가 서로 같은 거죠. 요 두 개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쉽게 여러분이 암기할 수가 있는 거죠. 델타 결선일 때 요 선전류하고 요 상전류의 관계는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Y결선일 경우에 이 선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같은 거 델타 결선일 때 선전압, 상전압이 같고 Y결선일 때 선전류, 상전류 값이 같다는 거, 요거 두 개만 여러분이 암기를 하면 나머지는 루트 3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값이 지금 뭐예요? 여기 선전압이 나왔죠. Y결선일 때
선전류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 상전압은 어떻게 돼요? 선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거죠.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상전압은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기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는 뭐예요? 저항의 제곱에다가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임피던스 나왔는데 여기 8 실수부죠. 이게 실수부는 저항이죠. 또 여기 허수부는 요놈은 유도 리액턴스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간전압이 220V, 요놈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것이 상전압이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루트 저항의 제곱, 즉 8ohm의 제곱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가 6ohm이니까 6ohm의 제곱 해서 여러분이 Y 결선일 경우에 상전류 값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12.7A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3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요 델타 결선할 때하고 요 Y 결선 했을 때 선전류하고 상전압의 관계, 그다음에 선전류하고 상전류의 관계, 요걸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33번 가죠. 자, 33번은 어느 회로의 유효 전력을 우리가 P로 표기하죠. 유효 전력이 지금 80W라는 거죠. 이건 유효 전력이에요. 무효 전력은 우리가 PR로 표기하죠. 그래서 무효 전력이 60바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요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이 코사인 세타 역률이죠. 그래서 이 역률은요, 유효 전력을 뭐로 나눠준 거냐? 피상 전력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PA는 우리가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P는 유효 전력이죠. 다시 말해서 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즉 역률은 유효 전력을 피상 전력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요 피상 전력은요,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에다가 무효 전력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유효 전력이 80W죠. 자, 피상 전력은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에다가 무효 전력 6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산을 하면 요 밑에가 얼마가 나와요? 88이 64에다 36 하면 이게 100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0.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3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요 역률, 유효 전력을 피상 전력으로 나눠준다는 거. 그 다음에 요 피상 전력은 루트에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이라는 거. 요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다음에 34번 가죠. 자, 34번은 자음 진리표에 논리 게이트를 갖다가 어떤 거냐 물어본 거죠. 지금 보시면 요 0은 동작을 안 하는 거고요. 요 1이라는 것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하고 B가 둘 다 동작이 안 돼야 출력 X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논리 게이트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AND 게이트하고 OR 게이트, NAND하고 NOR 게이트죠. 그래서 지금 요 AND 게이트는 두 접점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고 여기에 출력 X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요거는 A 접점이에요. 요 놈이 바로 AND 게이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자, A가 지금 동작이 안 되면 출력 X는 전혀 나올 수가 없죠. B도 마찬가지죠. B도 둘 다 동작이 안 되면 출력 X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A 동작 안 하고 B만 동작이 돼도 출력 안 나오죠. 그 다음에 A 동작이 되고 B가 동작이 안 되면 출력이 또 안 나오죠. 그래서 A가 동작이 되고 얘가 동작이 되고 B도 동작이 돼야 바로 출력 X가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AND 게이트죠. 다음에 OR 게이트. 자, OR 게이트는 AND 게이트를 병렬로 여러분이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A 접점, 여기도 A 접점인 거죠. 자, 보시면 진리표를 보면요. 자, A가 동작을 안 했죠. B도 동작을 안 하면 출력은 안 나오죠. 자, A 동작 안 하고 B가 동작이 되면 바로 출력이 나오죠. 자, A 동작하고 B 동작이 안 돼도 출력이 나오죠. A하고 B 둘 다 동작이 되면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요 OR 게이트는 A나 B 어느 하나가 동작이 되거나 둘 다 동작이 되면 출력 X가 나오는 거죠. 요걸 우리가 OR 게이트. 그 다음에 요 NAND 게이트라는 것은요, not AND로서 요 AND 게이트의 그 부정이에요. 전체 부정. 그래서 요거를 시퀀스로 그린다면은 여기가 지금 직렬이니까 이걸 병렬로 바꿔줘야 되겠죠. 반대니까. 출력 X. 자, 여기가 다 A 접점이니까 이걸 B 접점으로 바꿔줘요. A바. B바가 되는 거죠. 자, NAND 게이트의 그 진리표를 한번 보죠. 자, A가 동작이 안 되고 B가 동작이 안 되면 지금 B 접점이니까 출력이 나오는 거죠. 자, A 동작 안 되고 B가 동작이 돼도 A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출력 나오죠. 자, A가 동작이 되고 B가 동작이 안 되면 당연히 출력 나오죠. 해서 A, B 어느 하나가 동작이 안 되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자, A 동작되고 얘가 떨어지고 B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동작이 되면, 떨어지면 출력이 없는 거죠. 즉 A, B가 둘 다 동작이 되면 출력이 제로가 되는 거죠.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요게 뭐예요? NAND 게이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OR 게이트의 전체 부정, NOR 게이트죠. 그래서 NOR 게이트는 여러분, 여기 지금 OR 게이트가 병렬이기 때문에 이걸 직렬로 해줘야 되겠죠. 반대니까. 자, 접점은 여기가 A가 지금 OR 게이트가 A 접점이니까 이걸 B 접점으로 바꿔줘야 되죠. 또 B도 마찬가지죠. 요거 B 접점이죠. 자, 진리표 보면요. A가 지금 동작을 안 하고 B가 동작을 안 하면 출력이 나오죠. 자, A가 동작 안 하고 B가 동작이 되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B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즉 A나 B가 어느 하나가 동작이 되면 출력이 안 나오죠. A, B가 다 동작이 돼도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NOR 게이트죠.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둘 다 동작이 안 돼야 출력이 나오는 거죠. 둘 중 어느 하나만 동작이 돼도 출력이 안 나와요. 즉, 둘 다 동작이 안 돼야 출력이 나오니까 노어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건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35번 가죠. 자, 35번은 60mH 코일의 전류가 10초간 5A가 변화되었다면 유도되는 요 기전력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기전력은 요 인덕턴스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데요. 요거는 시간을 미분한 것뿐에 요 전류를 갖다가 미분한 거죠. 자, 그럼 인덕턴스가 지금 60mH죠. 요거 헨리로 하면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가 되는 거죠.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 자, 시간은 10초간이죠. 그 다음에 흐른 전류가 5A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요게 마이너스 0.03V인데 미리볼트로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0V 미리볼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부호 마이너스는 기전력의 방향만 의미하기 때문에 맞는 답은 요 30mV가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도 기전력 계산하는 공식 요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36번 가죠. 반도체 소자 중에서 요 부저항 특성을 갖지 않는 것. 자, 이 부저항 특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온도 있죠? 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 부저항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하는 특성을 우리가 부저항 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저항 특성을 갖는 것은 뭐 트라이악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리스터, 그다음에 터널 다이오드, 단접합 트랜지스터 이런 게 바로 부저항 특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저항 특성 갖는 요 반도체 소자는 요 트라이악, 그다음에 단접합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터하고 터널 다이오드 요 네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요 정류 다이오드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37번 가죠. 자, 정연파 교류가 공급되는 RLC 직렬 회로에서 용량성 회로가 되는 경우를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도성 회로하고 요 용량성 회로 되는 그 조건은요, 유도성은 요 유도 리액턴스가 요 용량 리액턴스보다 큰 경우죠. 반대로 용량성 그 부하가 되는 것은 유도 리액턴스보다 용량 리액턴스가 큰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도 리액턴스는 어떻게 표기해요? 오메가에다가 인덕턴스 곱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그 용량성 부하일 경우에는 오메가 L이 즉 유도 리액턴스가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은 경우죠. 그래서 이 유도성이라는 것은 이 전류가 이 전압보다 뒤진 위상이죠. 용량성은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 용량, 앞선 위상이라는 거, 요 두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주어진 값에서 여러분이 지금 용량성 회로니까 요 용량 리액턴스가
유도 리액턴스보다 큰 거를 찾아내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야, 유도 리액턴스하고 용량 리액턴스하고 어디가 커요? 예, 용량 리액턴스가 훨씬 큰 거죠. 2번은 유도 리액턴스가 용량 리액턴스보다 큰 거죠. 3번도 유도 리액턴스가 용량 리액턴스보다 큰 거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유도 리액턴스가 용량 리액턴스보다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용량성이라는 것은 용량 리액턴스가 더 큰 거니까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유도성, 그 다음에 그 용량성, 그 다음에 공진, 요 세 가지는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38번 넘어가죠. 자, 38번은 RLC 병렬 회로에서 요 병렬 공진이 되었을 때 합성 전류값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직렬 공진하고 요 병렬 공진의 비교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임피던스는 요 직렬 공진일 때 최소가 되는 거죠. 병렬 공진일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전류는 요 직렬 공진일 때, 병렬 공진일 때 최소가 되는 거고, 직렬 공진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병렬 공진이 되었을 때, 요 전류값을 물어보니까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9번 가죠. 자, 이 39번은 여기 지금 시료 전압값 주고 시료 전류값 주었을 때 소비 전력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은 시료 전압에다가 요 시료 전류값을 갖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비 전력을 계산하는 이 공식이 있죠. 이때 VI일 때 요 V는 전압값인데 시료값이라는 거. I도 마찬가지, 전류값도 시료값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료 전압을 나타낼 때 여기 O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전압의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게 10이 전압의 최대값, 이건 M2, M1으로 표기하면 되겠죠. 자, 시료 전류에서 여기 10이라는 것은 전류의 최대값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이 전류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최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시료 전압에다가 루트 2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최대 전류라는 것은 시료 전류값에다가 루트 2배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전압값에서 이 전압값이 시료값이기 때문에 이 시료 전압은 최대 전압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루트 2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료 전류라는 것은 최대 전류값을 루트 2로 나눠준 거죠. 이 두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간단해요, 이제. 자, 유효 전력, 소비 전력은 시료 전압에다가 시료 전류니까. 자, 첫 번째, 여기 VM1, 시료 전압이니까, 요 V는 루트 2분의 VM1 곱하기 I니까 루트 2분의 최대 전류값의 전류값을 루트 2로 나눠준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루트 2분의 VM2 곱하기 루트 2분의
시료 전류, 그러니까 이건 최대 전류를 루트 2로 나눠준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주어진 값만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2에 첫 번째 최대 전압 VM1이 5V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최대 그 전류값 10이죠. 두 번째 루트 2분의 최대 전압 1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전류 5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풀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50W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39번에서는 꼭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이 우리 그 소비전력, 유효전력이라는 것은 전압의 실효값에다가 전류의 실효값을 갖다 곱한 건데, 요 전압의 실효값은 최대 전압에다가 루트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실효값 전류는 최대 전류값을 마찬가지로 루트 2로 나눠준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40번으로 넘어가죠. 자, 40번은 이 전압계의 그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기 위해서 내부 저항은 배율기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지금 그 배율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 최대 전압은 1 플러스 전압계의 내부 저항분의 배율기의 저항이죠. 곱하기 전압계의 최대 눈금이죠. 여기서 배율이라는 것은 요 M으로 표기하는데요. 요 배율은 1 플러스 배율기 저항을 전압계 내부 저항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배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M이 지금 1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내부 저항, 전압계 내부 저항분의 배율기 저항이 10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RA분의 RM은 10-1이 되는 거죠. 결국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RA분의 RM, 배율기 저항이 9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대각선을 서로 곱하면 이거 1분의 9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9RA는 R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내부 저항값이 배율기 저항의 몇 배가 되냐 했으니까 전압계 내부 저항은 9분의 1 배율기 저항이죠. 그래서 이 전압계 내부 저항값은 배율기 저항의 9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그 전류계하고 전압계에 대한 요 공식 꼭 여러분이 요거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